아파트 복도가 고요했습니다. 1502호 현관문 앞 김순자의 손에 든 비닐봉지에서 플라스틱 부딪히는 소리만 작게 났습니다. 문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것도 못해? 김순자의 손이 초인종 위에서 멈췄습니다. 애 낳을 자격이나 있냐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김순자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쪽이 조용해졌고 몇 초 뒤 문이 열렸습니다. 딸 박지은이 서 있었습니다. 만삭의 배에 땀에 젖은 앞머리, 손에는 걸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의 뒤편 소파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발밑에는 과자 봉지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현관을 들어섰습니다. 거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셨어요? 강민호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김순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걸레를 욕실로 가져갔고 김순자의 시선이 딸의 발목을 따라갔습니다. 발목이 부어 있었습니다. 물 좀. 강민호가 텔레비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순자는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주방 안이 좁았습니다. 개수대 위에 그릇이 쌓여 있었고 그릇 틈새로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만 작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찬장문을 열어 컵을 꺼냈습니다. 컵을 들고 정수기 앞에 선 순간 김순자가 그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은이 정수기 버튼을 눌렀고 물이 컵 안으로 차올랐습니다. 김순자의 시선이 딸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컵을 쥔 손목에 파스 2장이 겹쳐 붙어 있었고 파스 가장자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의 손이 컵을 놓았지만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병원은 다녀? 물 차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은의 손이 컵 위에 그대로 멈춰 섰고 정수기 표시등만 파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이 컵을 들어 김순자를 보지 않은 채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김순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개수대 위 그릇에 묻은 물기가 싱크대 안쪽으로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거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불빛이 켜졌고 그 아래 반찬 4가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김치, 시금치, 두부조림, 된장찌개. 강민호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다가 바로 뱉어냈습니다. 김치 조각이 접시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지은이 수저를 놓았습니다. 수저가 그릇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김치가 왜 이래? 강민호의 손이 김치통을 밀었습니다. 김치통이 식탁을 가로질러 미끄러지더니 모서리에 부딪혔고 국물이 식탁보 위로 튀었습니다. 지은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김순자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강민호가 김순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몇 초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도 드세요. 강민호가 다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에 넣고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며 씹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순자는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된장찌개만 떠먹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김치통에서 국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밤 10시 안방 안이 어두웠습니다. 커튼 틈새로 가로등 불빛만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이불 모서리를 잡고 펴고 있었습니다. 침대 시트를 매만지고 베개를 두드려 모양을 잡았습니다. 배가 불러 허리를 굽힐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김순자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서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거실이 보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강민호가 누워 있었습니다.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위아래로 넘기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지만 휴대폰 불빛이 강민호의 얼굴을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문을 닫고 지은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베개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지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김순자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 떨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베갯잎 위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김순자가 지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스며들고 있었지만 주방에서만 형광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도마 위에서 칼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이 물을 썰고 있었고 만삭의 배 때문에 도마와 몸 사이 거리가 멀었습니다. 칼을 내리찍을 때마다 도마에 닿는 소리만 주방을 채웠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의 손이 멈췄습니다. 칼날이 무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엄마, 깼어? 김순자가 주방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은의 손에서 칼을 받아들었습니다. 앉아. 지은이 칼을 놓지 않으려 했지만 김순자가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지은의 손가락이 칼에서 떨어졌습니다. 주방 식탁 위에 조명이 켜졌습니다. 김순자가 도마 앞에 서서 물을 썰기 시작했고 지은은 식탁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은이 배 위에 손을 올려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배를 따라 동그랗게 움직였습니다. 엄마, 김순자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줘도 돼.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도마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며칠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순자가 칼을 내려놓고 손을 닦았습니다. 지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알았어. 김순자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창밖으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낮 12시 거실에 햇빛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소파 쿠션 위로 먼지가 떠다니는 게 보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회사 가방을 손에 든 채 소파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가방이 소파 위로 던져지며 쿠션을 눌렀습니다. 밥은? 부엌 쪽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지은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였습니다. 지금 할게. 강민호가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물 좀. 지은이 냉장고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김순자가 문틀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의 손이 냉장고 손잡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김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 네. 강민호가 냉장고 문을 열어 생수통을 꺼냈습니다. 직접 뚜껑을 열어 컵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컵 가장자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지은이 거실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순자는 안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문틀에 기댄 채 계속 서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물을 마셨습니다. 소파로 걸어가 앉았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 불이 켜졌습니다. 김순자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 옆에 섰습니다. 같이 하자.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사흘째 밤 안방이 고요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침대 위에 김순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휴대폰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화면을 켜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영상 파일 6개가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새벽 주방이 펼쳐졌고 지은이 도마 앞에 서서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시간 표시 오전 5시 12분.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식탁 위로 김치통이 미끄러지며 모서리에 부딪혔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번째 영상, 강민호의 손이 물병을 집어 던지는 장면이 흔들리는 화면에 담겼습니다. 김순자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지며 안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휴대폰을 베개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나흘째 저녁 거실에 텔레비전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소파에 기대 화면을 보며 웃었습니다. 손에 든 맥주캔을 입에 가져가 마셨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김순자가 개수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물 흐르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민호가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야. 김순자의 손이 그릇 위에서 멈췄습니다. 크크, 응, 집에. 물 흐르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마누라? 임신해서 집에서 노는 중이지 뭐. 강민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방에서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김순자가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개수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닷새째 오후 아파트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1502호 욕실 문이 닫혀 있었고 문틈으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김순자가 욕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은아, 안쪽에서 울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코 푸는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문 열어. 욕실 문 잠금 장치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지은이 세면대에 손을 짚고 서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휴지를 손에 쥔 채였습니다. 김순자가 욕실 안으로 들어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지은의 어깨가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여기 있자. 지은이 어머니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밤 안방이 어두웠습니다. 김순자와 지은이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김순자의 무릎 위에 지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보여줘도 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카카오톡을 열었습니다. 강민호와 친구들의 단체 대화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메시지를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마누라 임신해서 집에서 놀고 있음 크크.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올렸습니다. 애 핑계로 집안일도 대충함. 장모 와서 눈치 존나 보임. 김순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캡처 완료 알림이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지은이 무릎 위에 올린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저녁 거실 식탁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김순자와 지은이 밥을 먹고 있었고 강민호는 회사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풀고 있었고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밥 먹었어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회식, 배불러.
강민호가 냉장고로 걸어가 문을 열었습니다. 맥주를 꺼냈습니다. 근데 장모님은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김순자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왜 불편하나? 아,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강민호가 맥주캔을 땄습니다. 캔 열리는 소리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지은이가 엄마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지하면 안 되나? 김순자가 강민호를 봤습니다. 임신부는 좀 독립적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애 낳으면 혼자 다 해야 하는데, 강민호가 맥주를 마셨습니다. 김순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릇을 들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지은이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째 오후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배를 쓰다듬고 있었고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물 좀. 안방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김순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갖다 줄게. 괜찮아요, 엄마. 앉아 있어. 김순자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따라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김순자가 컵을 침대 옆 협탁에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호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물을 마시려다 김순자를 봤습니다. 장모님, 그러실 필요 없는데, 사위가 시킨 거 아닌가? 네? 김순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강민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은이 휴대폰 말인데 강민호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습니다. 차단된 번호 있더라. 친정 식구들. 그건, 사위가 한 거지? 강민호가 물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은이 건강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강?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좋아서요. 김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네, 애 낳으면 혼자 해야 한다고 했지. 강민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물 한 잔은 혼자 못 드나? 그건, 김순자가 일어났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지랖이 넓었네. 안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민호가 침대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저녁이 차려졌습니다. 세 사람이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강민호가 밥을 먹었습니다. 지은은 반찬만 집어 먹었습니다. 김순자가 물을 마셨습니다. 야, 강민호가 지은을 불렀습니다. 왜 밥을 안 먹어? 지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고 있잖아. 밥을 먹으라고 반찬만 먹으면 어떡해? 알았어. 지은이 밥을 떴습니다. 제대로 먹어야 해도 건강하지. 강민호가 김치를 집었습니다. 김순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서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사위. 강민호가 김순자를 봤습니다. 지은이 요즘 체중이 얼마나 나가는지 아나? 글쎄요. 병원은 언제 다녀왔고? 강민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애 건강 걱정하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면 안 되지.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호가 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로 걸어갔습니다. 야, 설거지. 강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게요. 지은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지은이 그릇을 들었습니다. 앉아. 김순자가 지은의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이 앉았습니다. 김순자가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켜졌습니다. 같은 날 밤 11시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안방과 작은 방에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소파에서만 휴대폰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강민호가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김순자가 안방 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을 봤습니다. 강민우가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빨간 녹화 표시가 켜졌습니다. 강민우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작은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야, 안에서 지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내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왜 말을 안 해? 깜빡했어. 깜빡했어. 중요한 걸.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해. 미안하긴. 내가 회사 일정 다 조절해야 되는데. 알았어. 알았다고. 너 요즘 왜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맨날 멍하니 있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나가줄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 좀 나가달라고. 야, 지금 나한테 나가라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무것도. 그럼 왜 그래?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의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계속. 방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배를 감싸쥐고 벽에 기댔습니다. 괜찮아? 강민호가 따라 나왔습니다. 지은이 거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걸음이 불안정했습니다. 야, 야. 강민호가 지은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은의 몸이 휘청였습니다.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지은이 식탁을 붙잡았습니다. 김순자의 휴대폰이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면 모서리에 빨간 녹화 표시가 계속 깜빡였습니다. 미안. 강민호가 손을 놓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지은이 작은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강민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진짜. 혼잣말이 작게 들렸습니다. 김순자가 녹화를 멈췄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 화면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일주일 후 친정집 거실에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나무 그림자가 커튼에 흔들렸고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배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배가 전보다 더 불러 있었고 소파 쿠션이 지은의 몸무게에 깊이 눌렸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었고 김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A4 크기 두툼한 봉투였습니다.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김순자가 서명을 하고 봉투를 받았으며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김순자의 손이 봉투 뒷면으로 갔습니다. 뜯어 열자 안에서 서류 2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이혼 합의서였고 두 번째는 양육권 포기 각서였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이게 김순자가 각서를 지은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이 서류를 받아들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단에 강민호의 서명이 있었고 날짜는 3일 전 새벽 2시였습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김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알 필요는 없어. 사흘 전 강민호의 회사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 안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었고 복사기 소리, 전화벨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부장이 강민호 책상으로 걸어왔습니다. 강 대리,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좀 와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강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장을 따라 회의실로 걸어갔고 주변 직원들이 흘끔흘끔 쳐다봤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부장이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놓았습니다. 강대리 이게 뭔가? 강민호가 태블릿을 봤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부장이 화면을 켜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거실. 강민호가 지은의 팔을 잡아당기는 모습.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은의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는 장면.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설명은 나중에 하고. 부장이 태블릿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당장 인사팀 가봐. 팀장이 기다리고 있어. 강민호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강민호 부모 집이었습니다. 거실에 오후 햇살이 가득했지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강민호 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영상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어두운 거실이 나타났고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고? 강민호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은이 쓰러질 듯 휘청였고 배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화면이 검게 변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알 수 없음이 표시됐고 손이 떨리는 채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강민호 씨 어머니 맞으시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네, 맞는데요. 저는 박지은의 어머니입니다. 강민호 어머니의 입이 굳었습니다. 혹시 따님이 있으신가요? 네? 따님이요, 딸. 김순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따님이 임신했을 때 저런 짓을 당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강민호 어머니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상 잘 보셨죠? 제 딸이 당한 겁니다. 아드님이 한 거고요. 저기. 더 보여드릴까요? 3개 더 있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또 소리만 울렸습니다. 강민호 어머니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11시 친정집 거실이 어두웠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순자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몸을 굳혔습니다. 초인종이 계속해서 울려댔습니다. 지은아, 현관 밖에서 강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아, 문 좀 열어. 지은이 소파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제발, 나 얘기 좀 하자. 초인종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순자가 주방에서 나와 인터폰으로 걸어갔습니다. 장모님 계시죠? 김순자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강민호의 얼굴이 나타났고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으며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김순자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위, 네, 장모님, 경찰 부르기 전에 가. 장모님, 제발, 지은이 좀. 김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이어졌습니다. 지금 안 가면 내가 진짜 신고한다. 네, 강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인터폰 화면 속에서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뒤돌아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고 뒷모습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현관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자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이 여전히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지은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지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오전 친정집 거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2장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이 의자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혼 합의서 서명란에 강민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지은 옆에 앉았습니다. 안 해도 돼. 내가 원하지 않으면.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란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양육권 포기 각서도 같은 곳에 도장을 찍었고 2개의 빨간 자국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지은이 도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고 종이에 동그란 얼룩이 생겼습니다. 김순자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휴지로 물기를 조심스럽게 닦아냈습니다. 서류를 투명 파일에 넣어 봉투 안에 넣었고 봉투를 닫았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김순자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고마워, 엄마. 김순자가 지은을 안았습니다. 거실이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3주 후 친정집 골목이 고요했습니다. 봄볕이 담벼락을 따라 내려왔고 골목 끝에서 참새 소리만 작게 들렸습니다. 강민호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고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였습니다. 김순자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2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장모님, 강민호가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김순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 손잡이를 쥔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꽃다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김순자가 현관 안쪽을 돌아봤습니다. 거실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기대 창밖을 보고 있었고 배가 없었습니다. 강민호가 김순자 뒤편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가 말이 끊겼습니다. 애를 김순자가 다시 강민호를 봤습니다. 미안한데. 김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딸은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강민호의 손에서 꽃다발이 떨어졌습니다. 분홍색 장미가 현관 앞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쓴 각서도 받아뒀고. 무슨 술 마시고 쓴 거 기억 안 나나? 양육권 포기 각서. 강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애는요? 강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 애인데 김순자가 현관문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 사위 아이가 아니야. 각서에 서명했으니까. 그게 강민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허공을 헤집었습니다. 장모님, 제발. 다시는 연락하지 마.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강민호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문에 올렸다가 내렸고 바닥에 떨어진 꽃다발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골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골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2달 후 친정집 거실에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커튼이 활짝 열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에 하얀색 요람이 놓여 있었고 분홍색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요람 앞에 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갓난아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입술이 살짝 벌어져 있었고 작은 손이 이불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이 나왔습니다. 머리를 뒤로 묶고 있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요람으로 걸어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지은을 봤습니다.
엄마, 지은이 김순자를 봤습니다. 고마워. 김순자가 지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내가 잘한 거지. 지은이 아기를 안은 채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골목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김순자가 지은 옆에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이 아기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순자와 지은이 나란히 서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